아주 선별적으로 이화영 씨한테 유리한 자료만 사실 제출이 되고, 그리고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만들고, 그리고 나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네, 노출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4대3으로 4대3으로 이것은 허위다, 이화영 씨 위증이다,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. 이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아마 이화영이 이제 요구해서 한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자기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신의 한 수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 재판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악수가 됐어요. 예,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수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근거가 있었던 게요. 사실 이런 사이즈 정도의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, 그 자료 자체가 굉장히 선별적으로 제공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진행 자체도 굉장히 어떤 오호 정보나 거짓된 정보가 배심원단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거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. 그 배심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2주 동안 보통 사람들이 12시 자정까지 매일같이 재판에 참여를 했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는 새벽 3시에 했어요.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재판장의 비중이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충분히 영향받고 제대로 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고, 물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죠. 제가 볼 때는 그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거든요. 법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허위다,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있고, 더 제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 열악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비추어서는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2심에 가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이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죠.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화영이 국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뭐 술이 나오고 자기가 이제 회유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한 뒤에 그거를 서울 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박사님 검사는 제대로 질문도 안 했다며요. 애초에 2025년 9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. 이미 그 전에 이게 2024년 4월경에 처음에 불거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습니다. 이화영 씨가 1년 반 이상 재판을 하는 와중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재판의 1심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총선이 있었고요. 그때까지는 잠잠했어요. 왜? 총선 전에 이 얘기를 했다가 혹시 당선 무효될까봐. 그러다가 총선이 됐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이 내용은 100%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해서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실상의 검찰로서의 커리어가 끝나고 조작검사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됐던 건데요.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수원지검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화영 씨 재판에서 또 이것이 논의가 됐는데 모두 다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. 그런데 계엄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.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정성호 장관이 들어오니까 은밀하게 교도관들에게, 그러니까 교정에게 시켜서 그 내부 조사를 하게 하는데요. 그 조사위원회 저를 조사하지 않았고요. 설주한 변호사도 조사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교도관들만 몇 명 조사를 하고 재소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황당하게도 봉지욱 기자라는 사람을 조사 대상에 넣어놓습니다.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연어술 파티라는 단어 자체도 그 법무부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. 거기서 만들어낸 거네요. 그러니까 그 전에도 회자가 됐는데요. 그걸 공식 문건에 딱 적어놓은 것은 법무부가 처음입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. 연어술 파티가 2023년 5월 17일 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.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요.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대검에 수사를 하고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해서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라는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9개월 동안 하게 되죠.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쌍방울 임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했지만 다 기각이 되고 저에 대해서는 끝끝내 도대체 병가리를 한 건지 그것을 어떻게 이동을 했다는 건지 거기서 뜯어서 냄새가 났다는 건지 안 났다는 건지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. 그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 하다가 대검에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, 술이 반입됐고 박상용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올렸지만 그 대검 감찰
검찰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의해서 그 내용은 징계 청구서에서도 빠지죠. 빠진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요 수사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현재 권창형 특검에서 특검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의해서 피의자가 되고 출국이 금지됩니다. 지금 이 상태가 되고 정성호 장관은 제가 이후에 그 국정조사에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또 국정조사도 발족이 되죠. 네. 국정조사에 있어서 제가 이 증언 거부를 하고 그쵸. 이것에 따라서 특검이 발족되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 이유로 해서 제가 선서 거부를 하자 그걸 이유로 보복성으로 저를 직무정지를 하고 이후에 징계 청구가 됐는데 정직 2개월로 되면서 연어술파티 분이 빠지게 되니까 그쵸. 이후에 징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를 시킵니다.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국민참여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. 예, 그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요. 거기서 가서 한 건데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현출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것이 아주 선별적으로 무죄에 유리한 이화영 씨한테 유리한 자료만 사실 제출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노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3으로 4대3으로 이것은 허위다. 예, 술이 들어간 적이 없고 이화영 씨 위증이다.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.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제가 좌파 성향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네네. 법무부 정성호 장관을 공격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고검 인권 TF에서 네.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 반입됐다고 했는데 네. 왜 그거를 판사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했느냐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. 사실은 이렇습니다. 원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문서 송부 촉탁을 하면요. 그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자기네들 특별점검팀 조사라고 해서 그것을 이미 서울고검에 다 넘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의 진술 그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그것을 서울고검이랑 적어도 상의를 하든지 주지 않든지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. 그 부분을 쏙 빼서 근데 재판부에 준 거죠. 그거를 그 법무부 거만 자기가 사실은 지금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쑥 준 겁니다. 그리고 서울고검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조사받은 내용, 그 다음에 이화영 씨가 진술한 내용, 그리고 그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게 기각된 내용.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나마. 저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그 내용은 거죠. 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화영 씨가 그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신빙성이 있다는 그 자료만 줍니다. 그러니까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걸로 입증이 됐다. 네네. 라고 해서 그 결과만 배심원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수사 과정이 전체가 있었으면 그 자료 전체가 배심원들한테 제공이 되든지 그렇죠. 아니면 그 내용 전체가 보안이기 때문에 제공이 안 된 채로 별도의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적으로 돼야지 거기에서 이화영 씨한테 유리한 무죄에 근거될 자료만 사실 줬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인들이 이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리고 변호인들은 추가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 달라고 해서 서울고검은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소위 말하는 거짓말 탐지기 그 자료에서 이화영 씨가 신빙성이 있다. 이화영 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자료는 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성호 장관 공격하고 마치 검찰이랑 다 짜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. 예, 오히려 이런 식의 문서가 제출된 것은 너무나도 잘못돼 있고 이거는 오히려 그 재판 진행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됐었습니다. 이제 와서 결과론적으로 누군가 한 명에게 문책을 해야 되니 그런 식으로 문책을 하는 거고 제가 느끼로는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 민주당 내에 개파 간의 갈등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. 보안 수사권을 두고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. 갈등이 있죠. 그런데 지금 이화영 씨를 변론하는 쪽은 보안 수사권에 있어서는 뭐 절대로 검찰에서 주면 안 된다는 입장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정성호 장관을 이걸 통해서 또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그런 공격이고요. 실제와는 맞지 않습니다.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해서 그게 실제로 재판할 때 뭐 크게 영향을 줘요? 전혀 아닙니다. 거짓말 탐지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명칭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요. 공식적인 용어는 심리 생리 검사입니다. 심리 생리 검사라는 건 어떤 것이냐?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하는
심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생리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그 현상을 과학적인 장비로 측정해서 이 사람이 참말을 할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 말을 할 때는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온다. 그런 것을 측정해서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다.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. 그래서 영어로는 폴리그래프라고 하고요.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어떤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신체 반응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화영 씨는 이미 너무나도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그 내용이 한 3년이나 지속이 됐고, 그리고 그 말을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3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갑자기 땀이 나고 심장이 뛰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 내용은 원래 폴리그래프를 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. 아마 다른 사건 같았으면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이거는 폴리그래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사안만 유독 하게 됐고, 심지어는 저한테도 서울고검이 하라고 해서 저는 동의서까지 썼었습니다. 예, 그런데 안 한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당연히 유죄의 증거 능력 자체가 없고요.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? 대검 예규에서는 폴리그래프를 실시했는지 여부,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예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건 완전히 언론 플레이한 거잖아요. 근데 서울고검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어겼어요. 다 어기고 무조건 언론 플레이하고, 왜냐하면 술이 들어갔다는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. 오로지 거짓말 탐지기 하나에 매달린 겁니다. 근데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수사 뭐하러 해요? 거짓말 탐지기로 다 해버리지. 그렇죠. 검찰이 네. 뭐 있고 경찰이 왜 아니 거짓말 있습니까? 탐지기를 해서 다 하면 되는 거지. 국가 거짓말 탐지기 센터만 있으면 되는 예.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뭐 했는지 맞는지 뭘 걱정을 합니까?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 탐지기 하면 하시면 되지.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아니 앵커님, 숱한 헐리우드 영화, 우리나라 영화, 드라마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문제가 된 영화나 법정 드라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? 본 적이 없어요. 없죠. 예. 그게 당연한 겁니다. 예.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안 하는 짓을 지금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. 왜 이렇게까지 사법제도가 무너져야 됩니까?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게요. 절대로 검찰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저는 이런 중요한 수사를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사실 예. 황당하고 예. 솔직히 깜짝 놀랐고, 국민들이 거짓말 탐지기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예. 솔직히 걱정이 돼요. 서울고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성해야 되고 예. 정말 잘못된 수사였습니다.